안녕하세요. 성형공감 채널 성공입니다. 오늘은 안면거상 수술 중에서도 첫 번째 수술보다 더 난이도가 높고 어렵다고 알려진 재수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술비는 민감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종합적으로 보면은 수술 시간하고 난이도에 비례해서 수술비가 책정되게 되는데 처음 하는 수술보다는 길 수밖에 없고 또 난이도가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굉장히 어려운 경우까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술비는 첫 번째 하는 수술보다는 비쌀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아시는 게 좋겠습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겠죠. 일반적으로는 1차 수술 때 한번 우리가 많은 양의 여분의 피부하고 조직을 제거했다 그러면 2차 수술은 1차 수술 때보다 제거되는 조직이나 피부의 양은 적을 수밖에 없는 게 정상이죠. 정상이지만 1차 수술이 정상적으로 시행됐다는 어떤 전제 하에 드리는 말씀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1차 수술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어떻게 시행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전반적으로 보자 그러면 부작용이 사실 확률적으로 높진 않지만 1차 수술보다는 당연히 높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안면거상 수술이 정상적으로 시행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예상치 못한 부분이 수술됐을 수도 있고 경험이 적은 의사분이 수술하신다 그러면 부작용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저한테 수술을 받았던 환자들이 다시 오는 경우는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 보통 한 7, 8년, 10년이 지나서 다시 본인의 리프팅을 원할 때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런 경우는 과거에 수술 받기 전에 사진을 꺼내보면 사실은 이분은 그 전에 수술을 받기 전보다 그만큼 처지지도 않았어요. 처지지도 않았지만 이런 분들은 이미 수술로서 굉장히 젊은 느낌으로 사셨기 때문에 본인이 느끼는 처짐은 처음보다는 더 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대부분이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이물질을 맞았다든지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수술을 경험이 적은 의사가 수술했다 그러면 충분한 결과도 얻지 못했을 뿐더러 더 악화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난이도가 높고 굉장히 신중하게 수술해야 되는 경우이고 또 하나는 별개를 광범위하게 했지만 실제로는 수술을 광범위하게 하지 않은 이런 경우가 꽤 있어서 이런 경우 사실은 수술 난이도라든지 부작용의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오히려 환자한테 더 유리한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험 많은 원장님 수술한다 그러면 훨씬 더 좋은 결과도 얻을 수 있는데 불행하게도 요즘은 굉장히 이제 광범위하게 수술했지만 정상적이지 않게 굉장히 이제 헤매면서 수술했던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술하다 보면은 아래로 들어가지 않아야 될 깊이까지 수술했던 어떤 그런 흔적도 있고 굉장히 복잡하게 이제 얽혀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굉장히 신중하게 수술해야 되고 여러 가지 주의할 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원장을 선택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안면거상 수술을 한번 시행했는데 효과를 본인이 못 느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는데 제일 흔한 경우는 수술이 미흡한 거죠. 완벽하게 리프팅도 되지 않았고 자기가 원하는 원장님과 상담했던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수술 결과에 불만족할 텐데 이런 경우는 당연히 재수술하면은 좋아질 수밖에 없고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본인이 원하는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로 정상적으로 수술은 잘 됐는데 본인이 수술로서는 얻을 수 없는 과도한 기대를 하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흔한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처짐이 존재하기 전부터 젊었을 때부터 갖고 있던 어떤 팔자주름, 표정주름을 다른 리프팅을 완벽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개선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수술 결과가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결과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또 부자연스러운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런 게 상충되기 때문에 잘 판단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1차 수술의 경우가 미흡한 경우니까 우리가 자연스러운 결과를 당연히 얻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첫 번째 수술을 받았을 때 부작용을 경험하셨다 그러면 이제 다시 수술 받으면은 또 그런 일을 겪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 있는데 확률적으로는 사실은 굉장히 드문 일일 수 있고 경험이 많고 충분한 자질을 갖춘 원장님이 수술하셨다 그러면 그런 확률은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저한테 다시 오는 제가 수술했던 환자일 경우처럼 이제 수술을 받았던 원장님을 신뢰하고 본인이 그 당시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다 그러면 본인을 수술했던 원장님을 찾아가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당연히 맞고 그 원장님이 다시 수술하는 게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확률이 높다. 그렇지만 다른 경우 불만족스러웠고 여러 가지 부작용을 겪었고 다른 팩터들 이물질이라든지 필러라든지 지방이식이라든지 그런 팩터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정말 신중하게 원장님을 선택해야 되고 그다음에 수술도 신중하게 결정해야 원치 않은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경력이 많은 그런 경험이 많은 의료진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안면거상의 재수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제 수술이라는 거는 무분별하게 반복적으로 시행하면은 우리가 굉장히 더 심하게 유착시킬 수도 있고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수술도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고, 꼭 우리 경험 많고 잘질이 있는 원장님을 만나서 잘 상담하시고 좋은 방향으로 수술하셔야 심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고 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안면거상 재수술을 결정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성형공감 채널 성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